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격노했다는데요. 이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통령 격노 뉴스가 자주 들립니다.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구리시장 야유회, 광주의 소득 수준별로 다른 소비 쿠폰 색깔 논란까지 대통령의 격노가 이전과는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격노가 약자가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대통령의 격노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유정근 신임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경북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각종 국제행사, 스포츠 행사, 체육시설 측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김천 실내 수영장 같은 국제규격 수영장이 경북 북부에도 건설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북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드리기 앞서서 참 지금 현재 6시 6시 8분 39초 지나고 있는데 네. 더위가 참 우리 지역말로 한자리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참 소재도 좀 선한 걸로 골라봤는데요. 네. 자, 오늘 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지역 불균형 문제 얘기할 때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이런 패러다임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각조차 서울 중심, 중앙 중심의 이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지역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도 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게 경북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경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경북이 아니란 건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항, 구미, 경주, 김천 등 경북 남부지방하고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의성, 울진, 청송 등 우리 경북 북부하고는 그 발전 정도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요? 예, 경북 북부는 여전히 경북 남부에 비해서 매우 낙후하다는 점인데요. 네.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중요한 국제 행사나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곳은 전부 경북 남부입니다. 경북 북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 에이펙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죠. 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구미에서 최근 열렸습니다. 네. 각종 기업도 거의 다 포항 구미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봅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가 김천에 있거든요.
한국전력기술 본사도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 가보면 굉장히 큰 빌딩이 하나 쑥 쏟아 있습니다. 네. 그게 한국전력기술 본사입니다. 그래요? 예. 각종 시설도 다 경북 남부에 있습니다. 이제 경북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이 어떤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기조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북 북부가 하루에 물 대느라고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그 희생, 낙후에 대한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자,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네. 국제규격의 수영장인 김천 실내 수영장 문제입니다. 어허. 실내 수영장. 일단은 예. 먼저 궁금한 게 네. 국제 규격의 수영장인 김천 실내 수영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국제 규격 수영장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도 수영장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다 보시면 25m짜리 풀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공인 수영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 또는 전국 대회 등에서 수영 경기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런 경기는 다 전부 국제 규격의 즉 50m 길이의 수영장입니다. 네. 그리고 수구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는 다이빙 풀이 또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어야만이 전국 규모나 뭐 아시아 세계 규모의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 규격 수영장이 없으면은 전국체전도 유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하. 전국체전하는데 여는 수영을 아예 못해요. 네. 그게 좀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걸 아는데 왜 국제 규격 수영장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경북 북부 같으면 우리가 4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네. 영주, 영양봉화, 울진, 영덕, 의성, 청송, 그리고 안동, 예천, 그리고 상주문경 4개인데요. 네. 이 4개 선거구 다 모아도 대략 인구 66만 밖에 안 돼요. 아하. 그렇다면 예산 타당성 검사 인구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형 수영장 건설할 때 조금 이제 밀리는 경향이 있는 네.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밀립니다. 인구 많은 쪽에만 소복하게 다 지불해요. 네. 비근한 예로 강원도 같으면은 최근에 얼마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SOC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인구가 몇 명 안 사니까 네. 예산 타당성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걸 계절해서 SOC를 다 깔았습니다. 고속도로 깔고 이제 그 고속철도 깔았어요. 그래서 네. 요즘 뭐 양양, 강릉, 속초 이런데 완전히 난리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는 맨 강원도랑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타당성이 안 나온 인구가 적고 하니까 그렇고 정치인들도 좀 잘못했던 거죠. 참 그렇죠. 미래가 리더가 중요한데요. 네. 자, 이제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으면은 지역 주민의 스포츠 복지도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대회 전국 규모의 각종 수영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각종 수영 동호회나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나 이런 물 관련 동호회들이 일부러 옵니다. 그거 보려고. 시설이 오면은 한 2-3시간 걸려도 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천에 많이 갑니다. 아하. 이번에 제가 이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요. 김천 네. 실내 수영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재판도 있어서 해서 그 시간 내가 다녔는데 네. 수영장 직원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현장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전국 규모의 수영대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매달이요? 그때는 이제 한 3, 4일, 4일 아예 수영장을 휴장하고 대회만 하는 거죠. 어허. 그 타지에서 아들, 부모님들, 체육 관계자들이 오면은 참 이게 지역경제 사는 거죠. 네. 또 직접 가보니까 저도 수영을 참 좋아하는 사람, 수영인이 한 사람인데 50m 풀하고 이렇게 서나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 속이 뻥 뚫리는 규모를 보니까 외지에서 왜 여기서 참 수영하러 오는지 또 다이빙하러 오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이 또 하나 놀랐던 건 이 김천 실내 수영장이 이 국제 규격인데 언제 지어졌는지 취재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9년 전인 2006년 5월에 준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 예전에 지어졌네요. 그렇죠. 그 2004년 11월에 기공식을 하고 약 1년 반 동안 3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6년 5월에 완공을 했다는 거죠. 네. 참
야, 그럼 20년 전에 이랬는데 우리는 아직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경북 북부에 하나도 없다. 이게 참 우리 경북 북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도청 소재지다, 뭐 정신문화의 중심 도시다 이런 구호가 많은데 정작 도청 소재지라는 곳에 지금까지 국제교계 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참 이게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김천의 경우에는 인구가 13만밖에 안 됩니다. 오. 이 안동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6년에 이미 장엄하고 우아한 국제교계의 수영장을 건설해서 지역 발전에 동력을 삼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그때 이민배 국회의원이고 박팔룡 김천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이 두 분 참 칭찬해주만 합니다. 일을 잘하셨네요. 그럼요. 네. 그 참고로 안동 정치권이 산골짜기에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및 선비 문화 관련 시설을 짓는다고 한 보도에 따른 한 900억 원 정도 투입했고 네. 이 중에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와 세계 유교 박물관 짓는다고 한 1,800억 정도 투자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지금도 뭐 막대한 적자 운영도 하고 활용도도 미비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동시가 특히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요. 어허, 네. 이거 하자고 한 정치인들 심판을 해줘야 되겠죠. 어허. 뜨끔하면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네. 수천억 혈세를 산더미에 그냥 묻어버렸다 이런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때 그 돈 들여서 시내 일원이나 저 용상동에 국제교계 수영장이나 실내 테니스장 시원하게 옳게 지어놨으면 두고두고 우리가 시민들 혜택 받고 스포츠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걸 정부와 도청 및 정치권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이 있어요.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이고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 차원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중요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맞는 정주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 네. 도청 소재지인데 뭐 땅만 많고 있는 게 뭐로 이래 좀 해달라는 거죠. 네. 너들은 다 가지고 우리는 뭐 산더백만 있다 이겁니다. 합리타당한 근거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이제 그중 하나로 경북 북부에도 국제구격의 수영장을 건설해서 스포츠 산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건설되면요. 이를 토대로 생정수영, 각종 수영 관련 자격증 훈련 등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실제로 김천은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물스포츠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메카로 도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 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산업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 재밌는 게 김천시청 스포츠 산업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나요? 당연히 시청 안이나 뭐 별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과가 김천 실내 수영장에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 있다고요? 예, 제가 이번에 가고 깜짝 놀랐는데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천시 체육회, 김천시청 스포츠 산업과가 모두 한 건물, 즉 김천 실내 수영장에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스포츠나 수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현장 행정을 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과 이름이 스포츠 산업과입니다. 아하. 스포츠는 보통 건강이나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데 네. 김천의 경우 이를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의 하나로 인식해서 과 이름을 아예 스포츠 산업과로 정하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죠. 네. 우리가 이 점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에 살면서 참 서울에 살다가 여기 제가 산지 한 5년이 넘었는데 저는 네. 여기 뼈를 묻을 각오로 살고 있어서 더 아하. 그런데 네. 서울은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북 북부는 도청 없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네. 남부는 다 해주고 우리는 이게 뭐로 이런 걸 해야 돼 싸워야 되고요. 네. 그중에 하나로 경북 북부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건설해서 이 물 관련 스포츠 산업을 일으켜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경북 북부의 시군민들, 수영 동호인들과 함께 저도 힘을 꼭 보태겠습니다.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경북 북부에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나는 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3월 박남서 영주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후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유정근 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이 신임 부시장으로 임명돼 시장 권한대행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유정근 신임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정근 권한대행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 부시장 유정근입니다. 네, 지난 6월 30일 영주시의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으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돼갑니다. 고향 영주에서 중책을 맡게 되신 소회 그리고 시정 이끄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시장 거리라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영주는 저의 고향이자 공직을 처음 시작한 곳이기도 해서 더 각별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영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분양을 비롯해 영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주시의 역사 문화, 자연을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내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과 함께 시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한대행께서는 경상북도의 자치행정과 산림산업과장 그리고 인구정책과장 등 도청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고요. 특히나 정책기획관으로도 재임하셨더라고요. 이런 행정 경험이 영주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주시가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혹시 인구 유출 방지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접근법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산업, 일자리, 관광산업 등 모든 정책들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주거시설과 스포츠 복합시설,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사업도 지난 3월에 착공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입니다. 지역 내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와 협력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는 준비된 인재를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주가 최근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가 납 폐기물 재련 공장 건설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시민들 반대 여론이 정말 거셌는데요. 권한대행께서 결국 공장 설립 불허를 결정하셨거든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 납 2차 재련 공장 설립에 대해 지역사회의 논란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지역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납공장 설립 승인 요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간절함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래 최종 설립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또한 납재련 공장 설립은 납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영주시의 청정도시 이미지와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산업 경쟁력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영주시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질의한 결과 해당 사업장이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배기 배출시설 설치하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만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고민이 너무나도 깊으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기업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거든요. 혹시 후속 대응도 준비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기업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향후 행정소송과 법적 조치가 제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주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과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유치와 성장 또한 중요합니다. 네. 이번 납 2차 재련 공장 경우에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기업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영주시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부터 영주호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 또 인구활력센터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잖아요. 권한대행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정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영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째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의 유치입니다. 영주시는 그 소도심에도 SK 스페셜티를 비롯해 노벨리스 코리아, KTNG, 일진 베어링 아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은 더 많은 우수 기업들이 영주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기업의 각종 세제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베어링과 경량 소재 업종에 특화된 기술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최상의 기업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 잘 추진해 주시기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영주 시원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 가장 큰 특징과 차별점 어떤 걸까요? 예, 이번 시원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형 물놀이 문화축제라는 점입니다. 네. 우리 도시 한가운데인 문정두지에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를 비롯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매일 밤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공연과 야간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여름 영수에서 잘 쉬었다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주에서 시원한 여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주 시원축제가 여름 대표 행사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문화 관광 도시로서 영주시의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소백산과 국립산림치유원, 무선마을 등 역사,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두루 갖춘 경북 북부권 최대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간 머무르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주 주변 관광개발 사업과 더불어 리조트, 호텔과 같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시도했습니다. 미술관, 보풀장을 비롯한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영주시가 경북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체험 관광지, 더 나아가서는 K문화 관광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문화 관광 도시로서 앞으로의 영주시도 기대해 보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행정 공백 없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요. 정말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권한 대행 체제에서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상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간 발생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은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로서 행정이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반드시 뿌리내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청렴을 실천하면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정,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영주시 조직의 안정화와 시민의 신뢰 회복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렴을 계속 강조해 주셨고요. 그럼 끝으로 영주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경북도에 근무하면서 영주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에 와서 한 달 정도 이제 보냈는데요. 영주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영주시는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유정근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굵직한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결국 낙마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임명 철회가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지난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서 의견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자리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네. 대통령께서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다음 날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철회를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보통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선택한 건데 이거는 그 지명을 한 인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야당의 의견을 듣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어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갑자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는 딱히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도 뭐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거나 그렇기보다는 나중에 얘기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과를 쭉 보면은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저께인가 그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부적합 여론이 60%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영향도 심리적 압박도 컸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아무래도 여성단체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사퇴 요구가 굉장히 컸고 청문회가 끝나면 그래도 본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이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문회 이후에 민심이 더
좀 악화되는 것을 본인이 지켜보면서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민주당 내의 우려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여러 유튜브에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상황이 안 좋다. 자진 사퇴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어서 네.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강 후보자의 이 부담, 악화되는 민심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까 우려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징계 요구안을 올렸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책임이 물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국회 윤리위에서 그건 조사를 하고 책임 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보좌진에게 정갱이를 다리로 걷어차면서 이 폭행을 가했던 적이 있었고 네.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탈당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징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회 보좌진의 처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국회 보좌진의 처우나 노동 환경이 실제로 좋지 않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도 이제 국회 들어간 지 1년이 돼서 네. 뭐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업무가 많은 시즌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자기랑 함께 일하는 의원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많으면 또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뭐 편안한 쉬운 일자리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감기간 그다음에 예산이나 결산을 다루는 시기에는 거의 뭐 국회의원회 간에 밤새 불이 안 꺼진다고 하니 불이 안 꺼진다는 얘기는 그 불을 밝혀서 일하는 보좌진이 있다는 소리일 거고 결국 퇴근을 제대로 못하는 일상적인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보좌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거든요. 5.18에 네. 대한 폄하, 또 6.3 비상계엄 옹호 이런 과거 저서와 발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인물들이 왜 밀리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이 7월 15일 날 임명이 되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국민통합비서관의 인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잘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언론을 타고 결국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가 아무래도 윤석열의 그 계엄령과 탄핵을 딛고서 만들어진 정부다 보니 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일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보수계 추천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아무리 보수계 추천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계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라는 건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사법부의 저항에서 유리창 깨고 법원에 난입하고 이런 게 폭도여서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이야말로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 들고 싸운 폭도다. 그런 말로도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 인식도 부재하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서 매우 부적절한데 이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보수계 추천이라는 이유로 그냥 기용했다는 거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장관 임명이 이제 마무리 수순인 단계에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인사 관련 대통령실 업무량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중하고 정밀하게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의 부담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죠. 그렇죠. 그나저나 다음 달 22일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인간 강사 전한길 씨 네. 입당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탈당식의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탈당이요? 네.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이거는 씨를 불가능하죠. 아하, 네. 이분 입당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분이 입당한 게 6월 8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울시당이 6월 9일 날 입당을 승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걸요? 왜냐하면 실명이 전유관인데 맞아요. 네. 우리는 이 사람을 전한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당이 입당을 승인할 때는 전유관이라는 사람이 전한길이다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많지요. 네. 입당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탈당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탈당은 불가능하고 네. 결국은 출당을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제명을 시키거나 출당을 시키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길까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서 진정한 보수로 서기 위한 그 뭔가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네.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지난번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롯한 추종자들이 약 뭐 한 10만 명가량이 이미 입당했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당대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국 전당대회에도 관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당권을 잡는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춘추 전국시대 갔거든요. 김문수, 네.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장성민, 양향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불출마한다고 직접 밝히긴 했는데 지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사실 일찌감치 그 소위 친한계라고 얘기되는 의원들 중심으로 네. 지금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마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이 당으로 보면 아수라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혁신을 하기도 어렵고 또 나온다고 한들 당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향후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뭐 잘한 선택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짜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춘추전국 시대를 연상케 하는 후보 난립인데 네. 결국 국민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 바라보면서 국민의힘이 극우하고 결별하고 제대로 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이런 후보들이 한 그룹, 그다음에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또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진영이 좀 나뉘어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통합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 등이 당선된다면 다행이긴 한데 이분들이 워낙 당내 지지 기반이 없어서 네.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저희가 여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영남권 손해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이겼는데요. 앞으로의 네.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가 좀 나게 이겼어요. 네. 네. 거의 62대 37? 그 정도 충청권, 되더라고요. 영남권이 모두 다 62, 37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게 저도 좀 사실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게 저희가 경선을 8월 2일 날 통합해서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지역의 당원 수가 충청, 영남 이미 치러진 지역의 당원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투표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추세가 그냥 쭉 유지될 수도 있어서 어쨌거나 남아있는 지역 당원들의 숫자가 투표한 당원보다 많으니 앞으로도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판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8월 2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중 과연 누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